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점점점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점 하나 찍으면 마무리가 됐고요, 점 두 개가 찍으면 애매해서 또 한 번 점 하나를 또 찍게 되죠. 점점점. 오랜만에 혼잣말 에세이를 음성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기다리면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쨍하고 해뜰 날이 펼쳐질까?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 뜻하지 않게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지가 어느덧 9개월에서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어느덧 똑같은 시기와 맞물린 9개월에서 10개월이 넘어가고 있고요. 늦게나마 좀 깨달아가지고 구직 활동,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 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차, 2차, 3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구직활동 수첩도 막상 펼쳐보면요, 올해 11월까지만 그거에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또 스스로 알아서 뭐 벼룩시장 신문이라든지 뭐 고용을 할 수 있는 뭐 알바몬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알아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중간 편의점 알바는 요새 거의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19가 예사롭지 않게 계속해서 더 잦아들진 못할 망정 더 번져가고 더 크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북구 장이동 사랑제일교회라는 것 때문에 저희도 못지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듭니다. 제가 성북구 장이동 그 중심지 한 일부분인 상월곡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제 3차 구직활동도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올해 구직활동한 것에서 인정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돈을 받았답니다. 근데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돈이 들어왔는데 기분이 뜰 듯이 좋아야 되는데요, 전혀 좋지를 않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그 알찬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7월에는 닉네임을 교체하고, 또 8월에는 PSP 수리 및 점검을 받으러 국제전자상가 갔다가 오고요. 그리고 9월, 지금이죠, 9월 이맘때쯤엔 컴퓨터 본체 들고 그 허수아비 혹은 눈쟁이 전자라고 하는 컴퓨터 봐주는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한테 가가지고 좀 컴퓨터를, 솔직히 돈은 많진 않지만 한 100만원 선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급만이라도 좀 게임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집 밖을 나서도 그 멀리 한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도 불안감이 있고, 저도 아무리 집콕을 하고 있고, 솔직히 저도 쌍둥이 조카들을 보러 여동생네 집에 가도 집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올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저도 솔직히 요즘 보니까 뉴스에서도 보면은 코로나19보다 빗대어 더 크고 무서운 게 N차 감염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르게 코로나19 환자 누군가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균이 옮겨져서 남들한테 전파하는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안습해 오더라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새 또 그 태풍도 끊임없이 많이 오고, 또 장마도 많이 오잖아요. 지금도 비가 태풍이 지나간 후에 비가 좀 잔방울스러운 빗방울이 좀 쏟아지고는 있는데, 이래서 그런 걸까요? 많이 우울하고 울적해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의 차질이 너무 많이 미스되고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또 할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주에 이제
활동금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국제전자상가라도 가서 PSP 수리 및 점검도 받고요. 거기서 이제 좀 컴퓨터 쪽으로 PSP 그 화면을 송출해서 게임 방송하는 것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못하게 된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유튜브 업로드를 제작을 해서 올리는데 1일 1 업로드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딱 여러 편을 몰아서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고백하겠는데 지금 현재 저는 게으름과 어느새 찾아 들어온 나태함과 내일 꼭 해야지 하는 그런 늦장 부른 그런 게으름, 나태함과 지금 함께 맞서 싸우고 있는데 이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맞게는 진짜 꼭 해야지, 오늘 꼭 해야지 하면서도 왠지 다음날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음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막상 몸으로 실천을 막 이용을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려고 하면은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통장에 뭐 구직활동비라 해서 돈은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계속해서 저 어머니와 함께 술자리도 많이 하고 또 뭐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막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채 막 이것저것 막 시켜 먹고 있잖아요. 뭐 요리한답시고 뭐 뚜닥뚜닥 대기도 하고 말이죠. 좀 아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고민 많이지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도 더 이상 이제 못하게 됐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후유증도 지금까지도 계속 아주 가끔씩 아버지 생각에 어렴풋이 마음이 먹먹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않고 그 어머니의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이 하나둘 이제 제 모습이 이제 내비쳐졌을 때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솔직히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 해봤고 연애도 생전 못 해봤고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절실하게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 로또라고 하는 것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요 한 5,000원씩 로또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베개마트에 숨겨놓고 곤히 깊은 잠을 드는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진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을 함과 동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요 로또를 지금 한지도 어느덧 16년째 접어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로또 2등조차도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한테 제가 누누이 그 로또 방송 할 때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로또를 하는 그곳이 저희 집 바로 옆에 편의점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이유가 거기가 로또 2등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나온 로또 명당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내려도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로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요리조리 사람들 잘 피해 가면서 로또를 하러 그 로또 명당 자리 그곳까지 가거든요. 다행히도 저희 집에서 좀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걸어서도 갈 수 있는데 솔직히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항상 로또를 할 때마다 예전에는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네온 사인에 비치는 그 푸른 청탑 위에 펼쳐진 그 네온 사인에 비춰진 그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아버지한테 항상 기도를 해요. 제가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고 마이크를 붙잡고 있는 그 작은 쪽방 하나 있거든요. 거기 등대어 기대어서요 아버지한테 막 속삭이듯이 기도를 해요. 아빠 진짜 로또 1등 좀 당첨되게 도와달라고 2등이라도 부탁한다고 막 빌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전 좀 점점점입니다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겁이 납니다 진짜. 유튜브 숙제라는 뭐 4,000시간 구독자 1,000명도 아직 못 해봤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거의 9개월에 접어들고 있어요. 1월달에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달까지는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한 후유증과
그 유튜브 방송을 무엇을 컨텐츠를 해야 될지를 이제 한 계속 계획만 계속 주구장창 머릿속으로 막 맴돌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월, 2월, 3월 이런 식 기점으로 하기 시작할 때는 제가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뭐겠습니까? 편의점 알바 15년 했던 거 노하우도 좀 올려보고, 그리고 어렸을 적 그 추억 이야기도 해보고, 뜬금없이 어느 개그맨 프로에서 나왔던 그 ASMR이라는 것도 우연찮게 접해서 저도 ASMR을 한답시고 마이크 앞에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이렇게 후식 녹음도 해보기도 하고 했죠. 근데 구독자는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급박스럽게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얼굴을 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음도 좋아서 언변 화술도 뛰어난 편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구독자가 어느덧 벌써 50명이 되었어요. 아직 멀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저렇게 살다 보니까 고용센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구직 활동에 대한 걸 나중에 뒤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6월 언제지? 6월 초쯤에 서울 북부 고용센터 노원구 쪽에 있는 그쪽에 가가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요. 구직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좀 늦게 한 편이다 보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딱 그때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월까지밖에 이제 구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때까지만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앞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들었고 지금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게 하루치 기준으로 해서 3만 얼마를 받거든요. 그래서 28일분 해가지고 84만 1천 얼마를 받거든요. 근데 3차까지 올해까지 또 받았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기준 계획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컴퓨터 들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새로 맞추고 이제 집에 돌아와야 될 상황인데, 전혀 그러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집 밖을 더 멀리 지역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 제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제가 캥거루족이죠. 어머니 품에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나이 42살 먹고 말이죠. 좀 부끄러운 일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머니가 또 여동생네 쌍둥이 조카들 보고 오는데, 제가 그 와중에 또 밖에 멀리 갔다 오는 길에 또 N차 감염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면은 또 어머니를 또 통해서 어머니도 걸릴 거고, 어머니도 연세 많으신 노령자시고, 그리고 여동생 쌍둥이 조카들도 영유아쯤 됐거든요. 지금 이제 4살쯤 됐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저는 그 집 밖에서 그러니까 배회하면서 이제 서성거리는 게 제 전부였거든요. 모기한테 뜯기면서 말이죠. 코로나는 더 이상 뭐 잡힐 기미는 없고, 더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지고, 주변 상가들이나 상권들도 다 죽어가고 말이죠. 이 와중에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칼 들고 누구네 집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입방아가 좋아가지고 샤바샤바해서 사기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남들 다 한다는 그 재테크, 유튜브라는 것도 저도 하기 시작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썩 좋지도 못하고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더 이상 포기할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유튜브를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잃었던 적도 있었고요. 6월 말쯤에 랜섬웨어라는 걸 걸려가지고 소중한 자료들, 기록들 다 많이 날려먹기도 했고요. 그러다 잠깐 유튜브를 이제 안 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나도 이제 뭐 노가다를 해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가다 할 만큼 제가 뭐 몸이 튼실한 몸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게 있어 딱 2가지 희망밖에 없었거든요. 뭐 돈 많은 여자를 만난다든지, 혹은 로또 당첨돼서 뭐 돈 걱정 없이 한순간만 살아가야 한다든지 막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별의별 짓 다 했어요. 막 하나님한테도 막 빌고, 억척스럽게 빌고, 또 심지어는 악마한테 영혼을 팔 만큼 막 별의별 그런 악의적인 말도 해가면서 막 로또 1등 당첨되게 빌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엉엉 울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제가 스스로가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제 부지런히 유튜브 하겠다고 막 계획 세우고 또 업로드할 준비하고 또 썸네일 제작도 하고 대본이라 한답시고 글도 몇 자 끄적여 보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글쎄 아마 제 유튜브 영상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제 지인들 같아요. 지인들. 아이고 모기를 잡았네요 여러분. 제 지인들이거나 제가 구독했던 사람들의 그 약간 마팔 위주로 한 그 유튜브를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요. 저도 요즘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을 키면요 유튜브 좀 배회하고 있어요. 예, 많이 찾아보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이제 컨텐츠도 막 계속해서 막 많이 만들고 있어요. 요새 뭐 브이로그 한답시고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기존에 뭐 ASMR, 뭐 혼자말 에세이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특집 방송 뭐 간헐적으로 남양 특집이나 사건 파일 이런 것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또 컨텐츠를 또 새로 막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거는 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런 얘기까지도 해야 되나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현재 그 목청이라고 하는 무반주로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즐겨 불렀고 제가 알고 있었던 노래들 솔직히 저 여러분 음치입니다 음치. 그런데 그 노래들을 좀 하는 걸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은 러브스토리. 제가 러브스토리 해봤자 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러브스토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리고 최근은 아니고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좋아했었고 또 사랑했었고 지금도 가끔씩 여동생네 집에 갔다가 그쪽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아있으면 그 그리운 마음에 맴돌면서 그녀의 사진을 아직도 지켜보고 바라보는 그 한 여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사랑을 해왔고 어떻게 그리워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썰을 풀 방송을 좀 준비 중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서도 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에게는 뭐 영양가 없는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방송 준비도 하고 있고 말이죠. 아무튼 컨텐츠는 막 다양하게 막 머릿속으로 어떻게든 쥐어 짜내서 만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꼭 끝자락에선 공과금과 건강료, 피보험료라고 하는 그 언덕 그 보릿고개 같은 그런 힘든 역경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살아갈 수는 있을까요? 솔직히 겁이 나고 좀 두렵습니다. 올해 2020년도 11월쯤이면은 이제 구직 활동도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될 것 같고 또 더 이상 어디서 지원되는 돈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제가 뭐 지인들이나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누는 이야기라는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 하나 목표를 갖고 지향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그리고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쯤에 더 이상 뭐 더 나이 드시지 않고 더 마음이나 건강 쪽에 위험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진짜 쨍하고 해뜰 날처럼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로또 1등이나 로또 2등이라도 좀 당첨돼서요 엄마랑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짜 돈 걱정 없이 좀 살아가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진짜 그럴 날이 곧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여기서 더 이상 로또를 파기해도 너무 포기하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또를 16년을 했어요. 16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꿈속에서 로또 당첨번호 6자리 알려준 것 중에서 한 일부분만 알아서 마킹을 했더니만 그것만 요리조리 다 피해가면서 다른 번호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안 되는 걸까? 내가 도대체 살아오면서 가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도대체 내가 살면서 무엇을 얼마나 그렇게 크게 잘못한 짓을 했었으면은 왜 이렇게까지 일이 잘 안 풀릴까?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한테 있어야 될 행운들, 운빨이라는 거 혹시 다 써버렸나? 벌써 다 소진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아휴, 여러분 좀 저한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날이 곧 빨리 당장 right now 할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회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 9월 며칠이죠 오늘? 잠시만요. 오늘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실업급여 제3차 지원금을 확정받아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았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월급을 받는다거나 혹은 이렇게 구직활동비를 받을 때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또 소한머리 고깃집을 가고 싶었는데요. 그 지역점이 장동을 국한되어 있는 돌고 지역점이 있다 보니까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좀 더 아끼고 또 아껴야 돼서 이번에는 그냥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하루에 한 병씩 먹는 1일 1 바카스 하는 바카스 한 박스를 좀 사갖고 집에 가지고 와서요. 어머니한테 선물적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오면은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가 식사는 안 하고 여동네 집에 갔더라고요. 제가 또 늦잠을 좀 자는 바람에 밥을 따사롭게 이렇게 차려주지를 못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머니 모시고 오면은 어떤 특별한 식사 대접을 또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먹는 게 남는 거다라는 신조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서요.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오면요. 글쎄 오늘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요즘 고민 걱정이 더 저는 이상하게 바로 앞날 그 다음날까지 그 불안감보다도 머나먼 미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머나먼 그 앞날에 대한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 과연 이 점점점이라고 하는 그 불확실한 이 미래상 그리고 앞으로 나는 과연 돈 걱정 없이 저도 여우 같은 마누라 끼고 그리고 귀여운 자식들을 품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앞날이 까막득하고요. 진짜 막막합니다, 여러분. 과연 저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홀로 남으신 우리 어머니 저 못지않게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은 우리 어머니 말은 안 하시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이야 쌍둥이 조카들 하나 보고 살아가시는 분이라 이 아들내미 하나 있는 녀석은 집에서 뭐 컴퓨터로 유튜브를 한답시고 한다지만은 제대로 돈벌이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좀 저에게 뭐 많은 걸 바라지는 않고요. 그냥 이 녀석이 과연 잘 되길 바란다라는 희망으로 기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윤호 끝까지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염원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더 힘들고 또 지치고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날입니다.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참 마음은 울적하고 외롭고 그립고 그지없습니다. 사랑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여자를 만나서 입도 맞추고 싶고요. 지인랑 키스도 맞고 싶고 그리고 남들 다 한다는 그 섹스
그것도 좀 해보고 싶고요. 42살 먹은 저는 아직도 동정을 지키고 있는, 남들이 봤을 때 바보 같고 머저리 같은 녀석입니다. 사랑도 하고 싶고 돈 걱정 없이 갖고 싶은 거 마음껏 갖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행복을 꿈꿔봅니다. 점점점이 아닌 하트로 나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꿈꿔봅니다. 윤호의 혼잣말, 오늘은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윤호의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쌓아나가야 하는 나태함과 게으름과 싸워서 꼭 이기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한 마음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윤호의 혼잣말이었습니다.